지난 편에서 가치는 물건이 아니라 희소성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건 뭘까요? 금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석유일까요? 전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사과를 잃어버리면 새 사과를 사면 그만이죠. 그런데 어제 흘려보낸 하루는 세상 어떤 돈으로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모든 경제학의 바닥에 깔린 단 하나의 자원, 시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이페딘 아모스의 경제학 원론, 셋째 장,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시간 위에서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만들려면 반드시 시간이 들죠.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길어야 100여 년.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 수명의 한계죠. 죽음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 시간은 희소하고 희소하니 가치를 갖습니다. 지난 편 논리 그대로입니다. 희소한 것만이 경제재가 됩니다. 그러니 시간은 가장 근본적인 경제재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른 재화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사과는 잃어버려도 다시 사면 되지만 흘러간 시간은 다시 사올 수 없고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경제학자 줄리언 사이먼은 이 시간을 궁극의 자원이라고 불렀어요. 시간만 있으면 다른 모든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어떤 물건이든 더 만드는데 물리적인 한계는 없습니다. 철도, 석유도, 금도, 시간만 더 들이면 얼마든지 더 캐낼 수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는 단 하나의 제약은 그걸 만들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말합니다. 자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렸다고요. 자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경제의 모든 희소함은 단 하나, 인간 시간의 희소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사실 하나. 우리가 자원을 쓰면 쓸수록 남은 매장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사이먼이 1950년과 1990년을 비교했어요. 그 40년 동안 세계 인구는 약 2배, 경제 생산은 5배로 커졌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자원은 그만큼 바닥났어야죠. 그런데 확인된 매장량은 납이 3배, 구리가 6배 가까이, 철이 8배, 석유는 무려 13배로 불어났습니다.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매장량은 지구에 묻힌 자원의 총량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낸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뒤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지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합니다. 만약 지구를 축구장만 하다고 치면 인류가 지금까지 판 모든 광산을 다 합쳐도 그 위에 놓인 작은 책상 하나 크기예요. 부피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지구가 올림픽 수영장이라면 우리가 캐낸 전부는 물 반 컵 정도에 불과합니다. 80억 인류가 그 반 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구가 곧 고갈된다는 공포는 수영장에서 물 반 컵 퍼냈다고 수영장이 마른다며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의 진짜 결정은 늘 가장자리에서 다음 한 삽을 어디에 뜰지에서 일어나지 지구 전체 총량을 두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먼의 이름을 딴 풍요지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기본 원자재 50가지를 사람의 임금으로 환산해봤더니 그 값이 약 75%나 떨어졌어요. 1시간 일해서 살 수 있는 양이 4배로 늘어난 거죠. 그동안 인구는 76%나 불어났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가격표의 숫자는 계속 오르죠. 하지만 그건 물건이 귀해져서가 아니라 법정화폐가 망가져 가치가 묽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잣대인 인간의 시간으로 재면 거의 모든 것이 꾸준히 싸지고 있어요. 물질은 흔해지고 비싸지는 건 오직 인간의 시간뿐입니다.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1971년 닉슨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끊자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자원이 고갈돼서 그런 거라며 공포에 빠졌습니다. 폴 에를리히 같은 학자는 곧 핵심 자원이 동난다고 떠들었고요. 그러자 사이먼이 내기를 제안합니다. 아무 금속이나 골라라. 10년 뒤에 그게 더 싸질지 비싸질지 걸자. 에를리히는 금속 5개를 골랐고 10년 뒤 5개 전부 값이 떨어졌습니다. 사이먼의 완승이었죠. 지질학자는 지구를 점점 비어가는 양동이로 봤지만 경제학자는 자원이 인간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수요가 늘면 사람들이 더 찾아 나서고 그래서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시간이 희소하고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한 가지 본성을 새겼습니다. 바로 시간 선호죠. 똑같은 것이라면 누구나 나중보다 지금 갖길 원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조차 모르니까요. 그래서 시간 선호는 늘 양수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선호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당장의 즐거움을 미루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 바로 거기서 자본이 생기고 문명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거래는 남이 아니라 미래의 자기 자신과 하는 거래예요. 그렇다면 그 미래를 위해 시간을 저장하는 그릇, 즉 돈은 어떤 돈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이 책의 가장 결정적인 한 줄이 등장합니다. 시간만 더 들이면 인간은 어떤 재화든 더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사이페딘 아모스는 각주에 딱 하나의 예외를 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철도, 금도, 석유도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더 쏟으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으로 재면값이 계속 묽어지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못 박혀 있어 아무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부어도 단 한 개도 더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 시간이라는 궁극의 자원조차 그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유일한 물건인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비트코인을 시간을 담는 완벽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법정화폐는 끝없이 찍혀 당신이 저장해둔 시간을 묽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간 선호를 높여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반면 영원히 희소한 비트코인은 당신이 일해서 쌓은 시간의 가치를 묽어지지 않게 지켜주죠. 가장 단단한 돈이 가장 낮은 시간 선호를 부르고 낮은 시간 선호가 문명을 키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진짜 희소한 건 물건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물질은 시간이 갈수록 흔해지고 비싸지는 건 오직 우리의 유한한 시간뿐이죠. 그러니 돈에게 던질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돈이 내 시간을 묽어지지 않게 지켜주는가? 무한히 찍어내는 법정화폐는 당신의 시간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은 그 시간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시간이 궁극의 자원이라면 그 시간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내는 돈이 결국 답입니다. 이렇게 인간 행동, 가치, 그리고 시간까지 경제학의 뼈대 세 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인간이 이 희소한 시간을 어떻게 아껴 쓰는지 그 구체적인 도구들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노동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빅픽처였습니다.